조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성실히 조사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고발하고 싶어서 그냥 공표한 대로 고발장을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출석한 건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고발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 사실 또 하나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가 내일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고 따라서 네. 뭐 정직 이상, 해임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징계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데요. 김태우 지금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일 징계가 중요한 거죠. 내일 만약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떤 본인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뭐 나는 공익 제보자다, 공익 신고자다. 그래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그 대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들은 대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향한 징계 절차를 비판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에서 정년을 마치고 싶어 한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정부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의인을 적극 보호하고 공익 제보자 김태우에 대한 징계와 검찰 수사 등 불이익 조치를 철회하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예. 이 김태우 수사관 사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러 번 얘기는 돼 왔었는데 벌써 경력이 20년이나 된 사람이군요. 2000년 이제 국고공시 합격해가지고 수사관 시작했는데 다 이제 7급 시험 또부터 7급으로 승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지방에도 있었고 중수부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으로 근무했다. 네. 정권 3개를 거쳤어요. 특감반으로. 특감반은 검찰에서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 가는 겁니다. 수사관들 중에서. 네. 그런데 한 정권만 아니라 3정권. 거기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속된 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도 사실은 나름 말이 보수 정권이지. 그렇죠. 내부적 정권 교체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친박계 친이계. 인적 구성이 완전히 달랐죠. 그렇죠. 그럼 정권 전혀 성격이 다른 정권 3개를 거쳐가면서 계속 특감반으로 근무했다라는 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능력 하나는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얘기를 한번 좀 보시면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좌 추적과 회계 부속의 전문가다.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하고 탐성특검 수사. 저건 사실은 2000년대에 검찰이 했던 가장 중요한 수사 2개가 저거 아니겠어요? 네. 2010년대는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아주 날렸던 이제 네. 이광호 수사관은 사람은 수사자라고 불려질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삼성 특검 수사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았던 김태우 수사관. 그래서일까요? 이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에 특별한 사람이 또 포함됐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동참을 했군요. 네, 제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28회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대검 중수 3과장, 그리고 삼성 비자금 특검 때 파견 부장검사였고요. 네. 그리고 반부패 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반부패 부장은 대검 중수부장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쟁쟁한 사람이 왜 김태우 수사관의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동참을 한 거죠?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은 정치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스스로 꾸렸는데요. 네. 이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 강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비자금 그 특검 때 부장검사로서 파견을 갈 때 검찰에 다 물어봅니다. 계좌 추적 누가 제일 잘하냐. 네. 그러니까 모두들 김태우 수사관이다 해서 김태우 수사관을 직접 차출을 해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뿌리칠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의 얘기고요. 네. 특히 지금 정권 차원에서 미꾸라지, 네. 꼴뚜기, 망둥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강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국당의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서 옷을 벗은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고 아하. 어떤 대응에 있어서 명분을 갖출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내일 대검찰청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요, 이에 대해서 포석을 하나 깔아뒀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 왜 포석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공익신고자라 이제 신청을 해서 공익신고자가 판정을 받으면 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어떤 그 신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면 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 면책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 법에 그래요? 따라서.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점들을 해서 그러면 이 지금 하고 네, 이 법으로? 공익신고자로 네.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 하나 더 합니다. 임종석, 조국, 박형철 비서관까지 저 세 사람 이제 오히려 이제 부패행위자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 김태우 수상을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 못 받을 거로 봐요. 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네. 언론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야, 내부고발자야, 영어로 하면 딥스로트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는 저는 인정받을 거로 봐요. 하지만 법에서 인정받는 건 법에 있는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요건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률에 따라서 이제 공익신고자를 보호받으려면 그 법 뒤에 별표에 이런 죄에 해당하는 거를 밝혔을 때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 근데 그 죄명들이 주로 뭐 국민 건강, 아. 뭐 환경,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식료품에다 네네. 안 되는데 네. 불법 첨가물을 탔어요. 뭐 공정거래, 뭐 담합을 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던 저 부패행위라는 게 직권남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민간인 사찰이랑. 네. 그게 이제 그 공익신고자 법에서 포섭하고 있는 그 죄명에 해당이 안 돼서 네. 사회적으로는 내부고발자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알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저는 못 갖췄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맞물린 검찰 수사 그리고 대검찰청 징계 결정까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어떤 주장입니까? 왜 갑자기 민정비서관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가 KTNG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KTNG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원래 지난해 5월 달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게 보도되자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인 민정비서관실에서 네. 유출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를 발칵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기재부에 대한 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과연 누가 민정수석실이 이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예. 사실 공직자를 감찰하는 데는 바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이죠. 민정수석실은 그럼 원래 하는 일이 원래 하는 일은 친인척들을 관리하게 되고 대통령의 또 하나는 친인척을 그렇죠. 관리하는 친인척 관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게 이제 아하.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를 감찰하는 것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아닌 거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서 사람을 보내서 과연 유출자가 누구냐 색출을 했고 그 자리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도 민정비서관실에 인원이 부족하니 차출당했다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지금 명백하게 백원우 비서관의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다. 이것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자,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의무는요,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지적이 되고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의 영향력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직접 물어봤던 상황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 내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사정 관련 업무는 백원우 비서관이 직접 챙겼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백운우 비서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네. 민정수석실 산하의 내 알겠습니다. 비서관은 분업 체계가 분명합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내에서 실세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분업이 좀 잘못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청와대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서 입장을 그렇죠.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에 업무가 이렇게 뒤섞여 있었다면 물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했는지. 네. 그러나 만약 이거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게 사실한 전제하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는 청와대가 어떤 해명을 하느냐를 들어보고 나서 어느 것이 네. 맞느냐를 판단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들은 대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향한 징계 절차를 비판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에서 정년을 마치고 싶어 한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정부는 공익제보자와 같은 의인을 적극 보호하고 공익제보자 김태우에 대한 징계와 검찰 수사 등 불이익 조치를 철회하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예. 이 김태우 수사관 사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러 번 얘기는 돼 왔었는데 벌써 경력이 20년이나 된 사람이군요. 2000년 이제 국고공시 합격해가지고 수사관 시작했는데 다 이제 7급 시험 또부터 7급으로 승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지방에도 있었고 중수부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으로 근무했다. 네. 정권 3개를 거쳤어요. 특감반으로. 특감반은 검찰에서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 가는 겁니다. 수사관들 중에서. 네. 그런데 한 정권만 아니라 3정권. 거기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속된 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도 사실은 나름 말이 보수 정권이지. 그렇죠. 내부적 정권 교체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친박계 인적 구성이 완전히 달랐죠. 그렇죠. 그럼 정권 전혀 성격이 다른 정권 3개를 거쳐가면서 계속 특감반으로 근무했다라는 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능력 하나는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얘기를 한번 좀 보시면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좌 추적과 회계 부속의 전문가다.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하고 탐성특검 수사. 저건 사실은 2000년대에 검찰이 했던 가장 중요한 수사 2개가 저거 아니겠어요? 네. 2010년대는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아주 날렸던 이제 네. 이광호 수사관은 사람은 수사자라고 불려질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삼성 특검 수사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았던 김태우 수사관. 그래서일까요? 이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에 특별한 사람이 또 포함됐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동참을 했군요. 예, 제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28회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대검 중수 3과장, 그리고 삼성 비자금 특검 때 파견 부장검사였고요. 네. 그리고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반부패부장은 대검 중수부장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쟁쟁한 사람이 왜 김태우 수사관의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동참을 한 거죠?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은 정치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스스로 꾸렸는데요. 네. 이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 강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비자금 그 특검 때 부장검사로서 파견을 갈 때 검찰에 다 물어봅니다. 계좌 추적 누가 제일 잘하냐. 네. 그러니까 모두들 김태우 수사관이다 해서 김태우 수사관을 직접 차출을 해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뿌리칠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의 얘기고요. 네. 특히 지금 정권 차원에서 미꾸라지, 네. 꼴뚜기, 망둥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강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국당의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서 옷을 벗은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고 아하. 어떤 대응에 있어서 명분을 갖출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내일 대검찰청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요, 이에 대해서 포석을 하나 깔아뒀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왜 포석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공익신고자라 이제 신청을 해서 공익신고자가 판정을 받으면 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어떤 그 신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죄행위에 연루가 되면 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 면책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법에 그래요? 따라서.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점들을 해서 그러면 이 지금 하고 네, 이 법으로? 공익신고자로 네.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 하나 더 합니다. 임종석, 조국, 박형철 비서관까지 저 세 사람 이제 오히려 이제 부패행위자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 김태우 수사관을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 못 받을 거로 봐요. 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네. 언론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야, 내부고발자야, 영어로 하면 딥스로트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는 저는 인정받을 거로 봐요. 하지만 법에서 인정받는 걸 법에 있는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요건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률에 따라서 이제 공익신고자를 보호받으려면 그 법 뒤에 별표에 이런 죄에 해당하는 거를 밝혔을 때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 근데 그 죄명들이 주로 뭐 국민 건강,
뭐 환경,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식료품에다 네, 안 되는데 네. 불법 첨가물을 탔어요. 뭐 공정거래 뭐 담합을 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던 저 부패행위라는 게 직권남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민간인 사찰이랑. 네. 그게 이제 그 공익신고자 법에서 포섭하고 있는 그 죄명에 해당이 안 돼서 네. 사회적으로는 내부고발자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알겠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저는 못 갖췄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맞물린 검찰 수사 그리고 대검찰청 징계 결정까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어떤 주장입니까? 왜 갑자기 민정비서관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가 KTNG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KTNG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원래 지난해 5월 달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게 보도되자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인 민정비서관실에서 네. 유출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를 발칵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기재부에 대한 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과연 누가 민정수석실이 이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예. 사실 공직자를 감찰하는 데는 바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이죠. 민정수석실은 그럼 원래 하는 일은 원래 하는 일은 친인척들을 관리하게 되고 대통령의 또 하나는 친인척을 관리하는 친인척 관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게 이제 아하.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를 감찰하는 것은 백오르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아닌 거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오르 민정비서관에서 사람을 보내서 과연 유출자가 누구냐 색출을 했고 그 자리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도 민정비서관실에 인원이 부족하니 차출당했다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지금 명백하게 백오르 비서관의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다. 이것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자,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의무는요,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지적이 되고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의 영향력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직접 물어봤던 상황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 내에 영향력이 커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사정 관련 업무는 백원우 비서관이 직접 챙겼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백운우 비서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네. 민정수석실 산하의 내 알겠습니다. 비서관은 분업 체계가 분명합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내에서 실세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분업이 좀 잘못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청와대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서 입장을 그렇죠.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에 업무가 이렇게 뒤섞여 있었다면 물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했는지. 네. 그러나 만약 이거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게 사실한 전제하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는 청와대가 어떤 의미를 하느냐를 들어보고 나서 어느 것이 네. 맞느냐를 판단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우 수사관의 이름이 언급된 곳이 또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장에서였는데요.